비트코인의 가치에 좀 더 충실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IT도 능하다 이러한 분이라면은 타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보관해놓는 것도 방법이죠. 샀다 팔았다 할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냥 잊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2017년부터 예. 이제 비트코인 이 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진짜 뭐 교수님들이나 똑똑하시다는 분, 예. 한국에, 그리고 뭐 작가님들도 예. 계셨고, 그 다음에 뭐 고위공무원 이런 예. 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발언들을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사기인 줄 알았고 진짜 무슨 하나의 뭐 튤립버블 같은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많이 싸웠어요. 어. 뭐 다툼도 하고. 어.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이창용 총재님 참 고맙게 느낀다는 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건 기존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보게 되면은 그 공화정으로 갔다 왕정으로 갔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왕을 갖다가 쫓아내고 나서도 또 왕을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은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네. 왕은 신이 정한 거다. 네. 그러니까 신이 정한 놈이 누구지 하고 또 찾아다녀요. 그 핏줄을 따라서. 근데 공화정은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이 하늘에서 나오는 거에서 권력이 어. 국민으로부터 오려고 하면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혁명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그 똑같아요. 뭐냐면 돈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다.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은 맞아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그 문의하거나 그런 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화폐금융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학벌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니 이분들은 뭐냐면은 네. 그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돈은 정부가 중앙은행이 만들어내고 뭐 정부로부터 이렇게 뭐 중앙은행은 뭐 독립성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네. 공부를 평생 하고 그래서 돈을 찍어서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박사학위도 따고 평생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는 비트코인이 나와서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저게 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서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과연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설계가 돼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감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미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달러를 갖다 찍어낸다. 물론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국력, 네. 군사력, 그쵸. 그리고 경제 금융 시스템이 근거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미국도 투자를 하고. 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미국은 너무 쉽게 지들 달러를 찍어가지고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지? 이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극복해야 돼? 그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금태환 시스템을 만들 때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시니어리 아까 말했던 어떤 주조이익을 갖다 일반 국가가 갖는 게 아니라 세계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통화정책을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관철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해도 그 좀 반성들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그 경제학과 교수분들하고 등산 모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게 예. 뭐 약간 뭐 안 좋은 용어로 뭐 태세 전환 뭐 이렇게 예. 하면 또 금방 또 학습하시고 또 따라잡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테시스 전환해 주신 고맙죠. 네.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이 네. 유럽에 이렇게 침탈당하고 반식민지하고 된 거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돈이에요. 네. 뭐냐면 그 유럽은 그 당시에 근본위제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과 인도는 은본위제였어요. 아. 근데 이제 교환 비율이 그 유럽에서는 금 한 덩어리하고 은 12덩어리였는데 그 중국과 인도는 6덩어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금을 엄청 갖고 올 수 있겠네요. 은을 갖다 주고 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나라의 물가가 오르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 저기 세이프디니 쓴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보고 알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좋은 돈으로서 세계 경제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충분한 공부도 안 하고 저건 사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방치하고 네. 도리어 그걸 갖다 핍박한다면 네. 우리나라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똑똑해요. 네. 왜냐하면 김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돈을 주고라도 맞아요.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는 거는 네. 이 미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훌륭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 고맙다는 말씀 자꾸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수장이신데. 그렇죠. 예. 네. 특히 한은의 수장이신데. 네. 그 아까 대표님께서 그 미국에서 이제 한 10몇 개, 11개의 예. 그런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예. 수수료 경쟁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한국에서도 예. 이런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캐나다 같은 데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선물 기반으로 삼성 선물도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다 이미 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아. 예.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 금융기관이란 건 인허가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금감원 금융위원회 네. 이쪽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싼 가격에 네. 하나하고 뭐 그 연관된 상품도 금융기관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채굴산업도 그렇고 뭐 다양한 데서 그리고 와. 그 비트코인 위에서 또 그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일 새로운 돈이 된다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가치 저장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어떤 가치의 인터넷으로 성장을 해 네. 나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러한 것들 비트코인과 그 크립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부나 정치권 단위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늦었어요. 제가 아까 그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채굴 능력의 40%가 미국에 있고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도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SEC가 밀려서 해줬다고 하지만은 미국은 그 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있잖아요. 관료들 눈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 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선 뭐 로비하고 하면 이렇게 나쁜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거긴 로비가 굉장히 활법화돼 있고 우리나라는 로비는 안 하고 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하는데 거기는 투명하게 로비를 갖다 통해서 그 로비라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뭐 가갖고 뭐 용돈 집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논리가 국회나 이런 데 먹히는 거죠. 미국 의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치 보금도 활발하고
이래가지고 그 상당히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주요한 그 국가 중에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투자자들의 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정부하고 정치권의 준비는 가장 느린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그 패스트 팔로워로 네. 이렇게 선두로 치고 나가는 뭐 예를 들면 미국 해 나갔을 때 또 빨리 따라잡잖아요. 잘 따라잡잖아요.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요. 네. 그 이렇게 잘 따라잡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영미 같은 경우가 혁신이 먼저 일어난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나라는 그 강하다곤 하지만 관료 조직보다 민간의 혁신이 우선돼요. 근데 이제 후발자로서 이렇게 캐치업해 나간 데는 뭐냐면 엘리트 공무원들이 사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공무원, 능력 있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그 제한된 사회의 에너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뭐 제조업도 만들어내고 뭣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삼성이나 반도체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잘 만들어 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그냥 도와줘야지 되는 거지. 후발 팔로워가 이 부분을 갖다 내가 세팅을 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 모바일이라든지 IT를 이용해서 뭐 활동하라는 걸 보면은 네. 많은 의사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단위나 이런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걸 하는 제약을 갖다 좀 털어내고 뭐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다 해주자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혁신의 동력은 젊은 민간들에 이렇게 넘겨줘서 하는 방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네. 그냥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법규 만드는 게 그 소비자 보호 네. 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다 규제적 법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산업 육성 이렇거든요. 혁신적 창발적 혁신의 지원은 아직까지 염두에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분발은 해야겠네요. 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또 얘기해 주기는 해줬지만 알트코인 투자는 큰 관심은 없으세요? 그리고 알트 프로젝트들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디지털 에셋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글도 비트코인만 거의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근데 어쨌든 그 우리는 기업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알트코인도 많이 이렇게 다루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거는 본인들이 증권이라고 SEC에 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택스라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게 1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올해 상승률 1위. 그래요? 2023년. 그거를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이제 몇 번 그 방송에서도 우리 비트맨에서도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갖고 보시라 정도인데 근데 제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더리움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위에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탈중앙과 그리고 어떤 보안 이 부분에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기도 템룻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정도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하고 아마 연결을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에서 디파이도 하고 NFT도 하고 그 위에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렇죠. 예.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레이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 이더리움 위에 다양한 레이어들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위에 뭐 구글도 올라가고 뭐 페이스북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면은
그 인터넷 위에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주식은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레이어 비트코인 위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일종의 어떤 건설업체 그리고 이더리움이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역할을 하는 게 스택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가능하다면. 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한 뒤에도 그 안정적인 저축 수단으로는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만일 저러한 신노도가 이제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네. 비트코인은 그냥 경제 성장률을 담아내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이 위에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많이 큰다면 네. 이게 다 비트코인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커지겠네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그 일종의 월가에서 금융기관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땅값이 오르듯 네.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성공을 한다면 네. 한다면입니다. 전 그렇죠. 아직 자신은 못합니다. 네. 성공을 한다면 근데 저는 이런 혁신의 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되게 생각해요. 뭐 많이 하던데요. 그 예전 트위터 전 창업자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예, 여기하고 이제 트위터의 잭도 시간하고 네, 좀 조금 다른데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잭도시는 전부 탈중앙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SNS도 탈중앙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치 높아지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기업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네. 잭도시도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야겠긴 하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영의를 암호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숫자가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백이거든요. 아, 네. 아담백이 블록스트림이라고 해서 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을 도운 사람인데 네. 그 비트코인 백서 논문에 백서에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요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리퀴드라는 솔루션을 비트코인 레이어 2거든요. 이것도 네. 그 하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그 레이어 중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건 P2P로 돈을 주고받길 쉽게 해주는 거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이 형성되는데 그 블록이 형성되는 10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커피 그렇죠. 마시고 바로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걸 해주고 그리고 10분마다 블록이 형성되면서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면은 그 수수료가 저렴할 때도 있는데 비쌀 때가 있어요. 그 교통 체증이 생기면 그 급행료를 받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해주는 P2P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 리퀴드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좀 기업이나 금융기관 간에 대규모 자금 비트코인 이체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걸로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약하죠. 네. 왜냐하면 IT 정부가 그 예컨대 그 모태펀드에서 이렇게 돈을 줘야지 혁신 기업들한테도 돈이 가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 들어가면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지 말란 사인이거든요. 네. 예. 그게 한 5, 6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네. 지금이라도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개인이 이걸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기회가 남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어떤 이런 대규모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채굴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렇게 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사두는 게 예컨대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 주식을 네, 사갖고 많이 샀다고. 벌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ETF가 나오면 뭐 ETF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연금저축펀드로도 막 살 수 있고 퇴직연금 계좌로도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불분명해요. 왜냐면은 그 해외 투자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그 디지털 자산이 평가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그 ETF도 자연히 살 수 있게 되는데 네. 그럼 100%인데 네. 지금 그게 돼 있지 않은 단계에서 ETF를 그냥 주식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융당국이 명쾌하게 지침을 살 수 있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또 못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렇죠.
이렇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알트5 회사 중에 스택스를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예. 뭐 막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는 정도. 예,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어차피 투자는 본인 책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예.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스택스하고 이거는 하나의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개념을 그렇게 전달해 드린 거죠. 개념을.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젝트가 나오면 경쟁을 해서 경쟁이죠. 지면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근데 비트코인도 그러면 새로운 뭐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없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건 불가능해요. 예, 예. 왜냐면은 아.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하고 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뭐냐면 오픈 소스로 해갖고 다 열어놨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보는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SV라든지 네. 뭐 수많은 그 아류 비트코인들이 탄생을 하고 살아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뭐 도시바하고 뭐 어디가 그 비디오 표준 가지고 싸웠을 때 기술이 더 좋지만은 대중이 채택한 기술이 이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은 이미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이란 측면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란 측면에서는 새로 나온 것들에 못 미치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본연의 가치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탈중앙화를 갖다 통해 갖고 명쾌하게 투명한 통화 정책 그리고 2,100만 개 네.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채굴업체들 그리고 이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비트코인 편이에요. 그 이미 6천만 원 된 거고 네. 그 가치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연기금들도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갈수록 편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쵸. 그걸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네,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하죠. 예. 15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 기술 같은 경우에 그거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긴 이해관계까지 결려 있는데 참여자들이 네. 그걸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컨대 해킹을 한다고 해도 해킹을 못 해요. 네.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갖고 51%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똥값이 돼요. 왜냐하면 저 새끼가 장악했네. 하면 안 믿잖아요. 네. 차라리 그러면 하드포크라면은 진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 마음에 안 든다. 네. 하드포크에서 다른 다시 하겠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노드가 살아 있으면 네. 진짜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넌 가. 그러니까 너무 보면은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한 설계인데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든지 제가 아까 1월 10일이 옛날 15년 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비트코인 백서를 발간한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네. 그날이 뭐냐면 종교개혁 백서가 나온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루터 그때. 네, 제가 그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카톨릭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네. 분리된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은 뭐냐면을 국가 권력과 화폐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날 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1월 3일 날 첫 채굴 했거든요. 네. 그리고 1월 9일 날 제가 송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월 3일이 뭐냐면요. 루터가 파문당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날과 네. 그 비트코인의 첫 채굴 날은 그 서양의 종교개혁의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과 네. 파문하고 일치해 놨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SEC 의장이 엑스맨이었나요? 제가 볼 때 갠슬러가 비트맥시가 아닌가. 아 그렇구나. 네, 그건 뭐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맞춰진다는 게 15년 전에 첫 전송된 날짜와 이게 일치한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네. 아 대표님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의 뭐 이렇게 가치관, 패러다임을 잡아주시는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우선 감사드리고. 아유, 뭐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실용적인 질문 예. 하나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예. 지금 이렇게 ETF가 승인된 시점에 예.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1억 원이라는 게 근데 내가 오랫동안 안 써도 될 거라고 하면 저는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투자하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비트코인 ETF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그 지금 정도의 수수료라면은 뭐 ETF를 그냥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비용이나 이런 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예컨대 비트코인의 가치에 좀 더 충실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IT도 능하다. 이러한 분이라면은 그냥 사가지고 지갑으로 빼는 개인 지갑으로 보관해 놓는 아. 것도 방법이죠. 왜냐면은 샀다 팔았다 할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놓고 그냥 잊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우리 정부가 허용해 갖고 그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데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예, 일정 비율은 그 부분에 넣어놓으면 음. 그 나중에 노후에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승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 너무 이건 제 의견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네. 웅달 책방 시청자님들께 뭐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옹달 책방 저도 구독자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옹달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옹달 책방 통해서 여러 정보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웅달이 옹달 책방 다시 그러면 네, 다시 아닙니다. 할게요. 많이들 다들 옹달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냥 똑같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약간 나빠서 그래요. 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미디어의 최창한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